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세종대왕님, 신사임당님, 평온한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이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제 먹은 국밥 한 그릇 가격,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가격, 내일 낼 월세,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삶은 점점 팍팍해집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그런데 자산가들, 진짜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였거든요. 주식시장이 파랗게 질려갈 때,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고 아우성일 때, 그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행동 하나를 취했습니다. 바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위기의 순간마다 부자들은 한국 돈을 던지고 미국 돈을 움켜쥘까요? 단순히 환율 차익을 노리는 환테크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칠 때,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휘청거릴 때 내 자산을 지키고 심지어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 바로 기축통화, 달러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힘과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5만원권, 5만원권, 이거 사실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국가가 보증하는 교환 수단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돈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이 종이를 내밀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차를 탈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신뢰죠.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게 국가 간의 레벨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고 각자 자기네 돈을 씁니다. 한국은 원화, 일본은 엔화, 유럽은 유로화.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대공황이 오거나 3차 대전이 터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의 화폐를 들고 가면 누가 쌀 한 줌이라도 바꿔줄까요?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원화 5만원권 다발을 들고 미국이나 유럽 한복판에 떨어졌을 때 전쟁통에 그걸로 물 한 병이라도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 세계 어디, 심지어 적성 국가 한복판에서도 달러는 통합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의 힘, 킹달러의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를 그저 미국의 화폐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달러는 상품입니다.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며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는 최고의 상품이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달러를 사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탐욕이 전 세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미국 돈인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이 망해야 정상인데 정작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식 다 팔고 금 다 팔고 부동산 다 팔아서 산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달러였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돈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기현상. 이걸 경제학 용어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고 부릅니다. 질 좋은 자산으로 도망간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달러는 금융시장의 벙커입니다. 폭탄이 터지면 사람들은 벙커로 숨습니다. 평소에는 답답하고 굳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막상 공습경보가 울리면 벙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생존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대외 변수에 아주 취약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니까 원자재 다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는 감기 걸린 사람처럼 바로 알아눕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우리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라가 망한다고 금 모으기 운동하고 난리가 났었죠. 환율이 800원, 900원 하던 게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원화 자산 가치가 반토막, 아니 그 이하로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한 돈이 국제투기자본의 공격 한 번에 휴지 조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여러분의 자산 중 30%라도 아니 딱 10%라도 달러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남들이 곡소리 낼 때 내 자산 가치는 오히려 2배로 뛰었을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마법, 그게 바로 달러 투자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에이, 그때랑은 다르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제 체력 많이 좋아졌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하지만 본질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교묘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한미금리 역전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자본은 물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익이 적은 곳에서 이익이 많은 곳으로 흐릅니다. 미국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5%를 주는데 한국 은행에 넣으면 3.5%를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게다가 미국은 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기축통화국이고 한국은 북한이랑 대치 중인 분단국가의 신흥국 지위입니다. 안전한데 이자까지 더 많이 준다?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돈을 넣어둘 매력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팔고 한국 국채 팔아서 원화를 손에 쥐겠죠. 그리고 그 원화를 시장에 내다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밥상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에 투자를 줄이고 결국 우리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 그래프가 웃는 입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게 아주 골 때립니다. 미국 경제가 아주 좋아서 호황일 때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잘 나가니까 전 세계 투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거든요. 이게 스마일의 왼쪽 꼬리입니다. 반대로 전 세계 경기가 박살나고 침체가 오면 또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아까 말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죠. 이게 스마일의 오른쪽 꼬리입니다. 그럼 달러가 약해질 때는 언제냐? 미국 경기는 적당히 안 좋은데 다른 나라 경기는 아주 좋을 때 그 아주 좁은 구간에서만 달러가 약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미국은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날아다니고 고용시장도 탄탄합니다. 혼자 독주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럽은 전쟁 때문에 힘들고 중국은 부동산 위기로 비틀거리고 한국은 수출 부진에 시달립니다. 미국 혼자 잘 나가거나 아니면 다 같이 망하거나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달러는 강세일 수밖에 없는 판이 깔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빚이 엄청나게 많지 않냐? 달러를 그렇게 마구 찍어내는데 언젠가는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파산해도 몇 번은 파산했어야 할 나라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안의 부재입니다. 달러가 쓰레기라고 칩시다. 그럼 달러 대신 뭘 쓰실 건가요? 유로? 유럽연합은 자기들끼리도 삐걱거립니다. 위안화? 중국 공산당이 자본 통제를 하는 나라의 돈을 믿고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엔화?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나라의 돈인데요. 비트코인? 아직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결국 달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흠집이 나 있어도 지금 입고 있는 셔츠 중에서 그나마 가장 깨끗한 셔츠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더러운 셔츠 중 제일 깨끗한 셔츠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밉든 곱든 당분간, 아니 우리 세대 내에서는 달러의 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힘이 있습니다. 달러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달러 뒤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버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닷길을 장악하고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드는 그 군사적, 외교적 힘이 달러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 했습니다. 에너지는 생존 필수품이잖아요. 즉, 살고 싶으면 달러를 가지라는 구조를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검토한다 어쩐다 하지만 아직 달러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이제 거창한 거시경제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달러를 사라는 거냐? 네, 사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털어서 달러에 몰빵하고 환치기를 하라는 투기 권유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달러 보유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드셨죠? 암보험도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매달 보험료 내면서 제발 이번 달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 좀 타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비용으로 날아가는 돈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는 안전장치죠. 달러 투자가 딱 이렇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달러를 가져야 합니다. 보통 한국 경제가 좋으면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고 환율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과 부동산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죠. 이때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환율 상승분이 주식이나 부동산 하락분을 상쇄해 줍니다.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시스템 리스크 헤지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이상을 달러 자산으로 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가 와도 두 발 뻗고 자는 겁니다. 한국 시장이 망가져도 달러가 올라서 메워주니까요. 그럼 어떻게 달러를 사야 할까요? 은행 가서 현찰로 바꿔서 금괴 넣어둬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너무 구식이죠. 수수료도 비싸고요. 요즘은 방법이 너무나 많고 쉽습니다. 증권사 계좌 하나만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환전할 수 있고 그냥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달러 예금, 달러 RP 같은 상품들도 널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있죠. 미국 국채, 이거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데 지금 금리도 꽤 쏠쏠합니다.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은 덤이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세금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난 매력입니다. 국내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달러 들고 있다가 환율 올라서 번 돈은 비과세입니다. 이미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1,300원, 1,400원 하는데 상투 잡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맞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내일 당장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길게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짜장면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화와 달러의 관계를 보면 장기적으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원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1,200원, 1,300원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이 예전 같지 않고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은 많아집니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원화의 힘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다시 옛날처럼 1,000원대로 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설사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테니 그걸로 만회가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벌어다 주니까 좋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여러분은 웃을 수 있는 포지션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달러를 산다는 건 단순히 재테크 수단을 하나 늘리는 게 아닙니다. 시야를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전 세계라는 바다로 넓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소득은 원화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도 원화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보험, 연금 다 원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바구니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투자의 기본 원칙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계란이 다 깨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바구니가 튼튼하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계란 몇 개는 미국이라는 다른 바구니에 옮겨 담아두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보세요. 그리고 외화예금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커피 한 잔 안 마신 셈 치고 딱 10달러, 100달러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매달 월급 날마다 적금 붙듯이 달러를 조금씩 모아가 보세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으세요. 그렇게 쌓인 달러들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든든한 방공호가 되어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 최소한 가난해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원화에만 목매지 마세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훔쳐보세요. 그곳엔 항상 달러가 있었습니다. 세계 1등 국가의 돈, 위기 때 빛을 발하는 돈, 그 돈이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된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떨어지는 원화를 붙들고 불안해하며 기도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당당하게 위기에 맞설 것인가? 현명한 여러분이라면 답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